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타민 D만 먹는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대빵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스테오카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스티카신. 오스테오카신.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스테오카신은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바이타민 D와 바이타민 K가 제대로 안만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스테오카신이 있어야 일단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런 것들이 저장이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또 오스테오카신도 활성화돼요. 특히 비타민 K2. 네. 이게 없으면 또 오스테오카신이 활성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야 바이타민 D와 바이타민 K도 활성화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오스테오카신도 안 만들어져요. 이 오스테오카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를 잘하게 만들려고 하면 바이타민 K2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뭐냐면은 낫또 있어요. 낫또. 네. 오. 우리나라 된장. 네. 낫또 맛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채소. 김치에 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된장이 일본 낫또는 생으로 먹잖아요. 네. 된장을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된장을 이제 찍어서 먹어요. 우리도 그런 걸 봤거든요. 된장에다 뭐 고추를 찍어 먹듯이. 그 소스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생된장을 네. 먹자 이런 얘기시네요. 네. 정리해보면 운동이 중요하고 또 된장이나 낫또 같이 또 식품도 저희가 잘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채소죠. 네. 채소에 많아요 일단은. 채소, 김치 뭐 이런 거 다 많은 거죠. 사실 이제 골다공증 좀 문제점 얘기를 해볼 텐데 예. 골다공증이요 일상적인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T 점수라는 걸 재요. 그럼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골밀도라고 하는 거를 골밀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밀도는 근육량하고 같이 가요. 네. 보통은 골밀도를 잴 때 넥사라는 기계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거를 해서 골밀도하고 근육량을 같이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부분의 골밀도를 재는 거는 변수도 많고 그게 또 실패할 부분이 많아요.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넥사라는 기를 통해서 전체를 스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을 전체를 스캔해야 제대로 된 골밀도를 알 수가 있어요. 골밀도가 떨어졌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려가지고 정상화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거를 20대 때부터 아니면 30대 때부터 물론 그 나이에 하면 좋지만 아까 우리 오늘의 주제로 봤을 땐 폐경기. 그렇죠. 폐경기가 오면 나는 굉장히 위험한 때가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승부, 내가 아름답고 이쁘고 건강한 여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쪼그라질 것이냐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폐경기 때 오히려 그냥 내 건강이 이제 저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아유. 아니 오히려 시작인 그렇죠. 때가 예. 폐경기다. 그때부터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럼요. 늦었다고 생각할 예.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요 만성 통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네. 제일 무서운 거는 골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압박골절도 오고 뭐 하지만 고관절보다 좀 큰일 나죠. 예. 손목 같은 건 너무 많이 다치고 그래서 5, 60대만 돼도 벌써 손목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한 분들은 네. 이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 70대는 주로 허리 압박골절이 오고 70세는 80 이러면 고관절이 근데 고관절이 부서지는 때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위험하죠. 네. 실제로 만성통증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많아요. 옛날에 관련이 있다고 막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뼈 자체도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뼈가 손상이 되면.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지 뼈만 약해졌다고 통증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뼈가 약해지면은 여러 개가 같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 단순하게 뼈가 약해지는 병이 아니라 전체가 이만한 땅덩어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그리고 전반적인 대사의 문제인 거예요. 정 없으면 주사를 맞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해야 되지만 네. 실제로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햇볕 보고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번 골다공증에 네. 걸리면 잘 안 낫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좀 심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나이가 들잖아요. 그 네. 노인성 이렇게 온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말해서 허리가 불안정해서 같이 와요. 척추가. 네. 목도 불안정해요. 그다음에 이런 데 있죠. 관절도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면 뭐 관절염이 잘 오겠죠. 노화로 오는 불안정을 수술해서 고정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나빠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척추 협착증이나 이런 거 수술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는 불안정이 오게 돼 있어요. 척추가. 그거는 잡는 힘이 없어져요. 그럼 다시 보세요. 뼈가 약해지듯이 근육이나 나머지 것들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이 오는 거예요. 불안정이 안 오게 하는 건 유일한 방법은 젊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수술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은 게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어깨 운동 범위가 확 줄어드는 상태가 돼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그 자체도 퇴화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 척추나 이런 게 불안정이 손목 불안정이 오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부위는 고정이 되고 잘 안 움직이고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굽으면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더 나빠지면 이제 실금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에 이제 지적 장애가 오면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는 거에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순서가 오는 거에 한 표지자가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표지자가. 네. 골다공증이 그만큼 나빠지면 이 상태가 계속 점점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다공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골다공증이 아니라 전반적인 퇴화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는 꼭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골다공증과 같이 오는 거는 불안정이다. 그 다음에 그거가 좀 더 오게 되면은 고정되는 거, 운동 범위가 고정되거나 굳어버리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오면 그거는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실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치매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부터 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나이가 50이 되면 골다공증과 근육량을 재는 것을 가져주십시오. 이게 시작되면 약으로 치료되는 거라기보다는 운동과 먹는 거 조절로 전체 대사가 좋아지게 하는 게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얘기 잘 참고하셔서 골다공증 예방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